시골 애들이 그렇지. 그땐 또 인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시세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본 채널은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TV는 차량을 싣고의 작칼 황욱익입니다. 자유로 칼치기 아니고요. 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황욱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자, 제작진이 오늘 준비한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폐차봉투에 오늘도 주제가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차덕 만화 팩트 체크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도 한번 재미있는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동차와 어떻게 친해지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는 차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랑투리스모나 포르자 모터스포츠 같은 게임을 통해서 아마 자동차하고 친해지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세대,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세대들이죠. 저희 세대 사람들은 그 자동차 전문지나 아니면 자동차 만화를 통해서 자동차하고 많이 이제 친숙해졌는데요. 자동차 만화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다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청설모 작가님이 내놓으신 그 카툰 1, 2편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니셜 D, 왕관 미드나잇, 카페타, 뭐 로드레이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만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니셜 D라는 만화를 만화방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요. 그 라면 먹고 쇼다리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뭐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주제 그 자동차 만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자료가 방대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만화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니셜 D하고 왕관 미드나잇인데요.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편, 그 두 편에 걸쳐서 이 만화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화 하면 이제 사람들이 꼽는 만화가 바로 이 이니셜 D인데요. 이니셜 D는 1995년 일본의 만화 주간지인 영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지난 2013년에 완결이 됐습니다. 주간지로 계속 나온 것들도 있지만 모두 완결이 됐습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TV판 애니메이션, 실사판까지 나왔죠. 실사판은 저는 그다지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니셜 D라는 만화 자체가 사실 자동차 매니아라면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니셜 D의 내용을 60%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중수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니셜 D는 그 주인공인 후지하라 타쿠미의 어떤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 주축이 됩니다. 만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그 군마와 나가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강원도 같은 지역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고갯길을 달리는 매니아들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에 굉장히 충실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죠. 가장 주된 내용은 고갯길을 달리는 어떤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길을 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법적인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자동차 매니아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길에서 내가 한번 마음 놓고 한번 달려봐야겠다, 달려보고 싶다, 아니면 누구랑 경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이니셜 D에는 굉장히 잘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아까 뭐 60% 정도 이해를 하면 예. 뭐 중수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예. 그럼 본인은 몇 프로를 이해하십니까? 나는 거기 나오는 것 거의 한 99%? 99%? 예. 왜냐하면은 워낙 여러 번 봤어요. 예. 나는 이미 다 통달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 내용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99%? 예. 그럼 뭐 도랑타기나 뭐 이런 것도 본인은 다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 아니죠. 구현을 하는 거랑 네.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예. 이해는 한다? 예. 하지만 실제로 해보진 않았다.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다. 예. 할 수는 있지만 할 필요는 없다. 할 수는 있지만 도랑타기 내가 비슷하게 한번 해본 적 있다. 도랑타기 어디서 예. 해보셨어요? 영암석기 돼서 옛날에 영암에서? 드라이빙 교육 받을 때 한번 했었는데, 예.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그것도 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본인이 할 수 있고 예.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다. 예, 가능한데 휠이랑 하체가 다 작살났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이니셜 D 어디까지가 그러면 사실인가요? 이니셜 D가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어디까지가 뭐 이제 허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전문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테크닉에 관해서는 그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인 스위치 시게노 씨가 그 스치아 게이츠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직접 감수를 받아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만화에 나오는 배경들은 실제로 다 존재하는 곳인데,
그 실제 명칭을 쓰는 곳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베이스로 얘기한 아키나산 같은 경우에는 군마현에 있는 하루나산이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틀하는 코스 자체도 그 하루나 산 입구에서부터 하루나 호수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가보면 거기는 배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길도 굉장히 좁고 범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도랑타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무맹랑하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아키나산이나 이런 데서 일반 도로에서 그 도랑타기를 하려고 시도를 딱 하려고 하면은 아마 차가 망가지는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카이가 나오는 편 있죠?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는 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 아버지부터 라이벌이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죠. 예. 다른 거보다도 차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잘 돼 있습니다. 왜 이니셜 D에는 다 JDM만 나오죠? 시골 애들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시골 애들이. 예.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차들 자체가 고출력 차들이 없어요. 기껏해야 300마력 언더. 당시엔 고출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 고객길이라는 특성 자체가 고출력 차가 필요가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최소한의 어떤 거 튜닝만 통해서 드라이빙 테크닉으로 승부를 한다는 게 이 만화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출력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유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GTR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차량이 GTR 그래 봐야 280마력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차들이. 예. 아니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는 네. 280마력이지만 예. 거기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하드한 튜닝을 해서 고객길에서 배틀을 하는 그런 배경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기 나오는 차들이 그 에어로 파츠 같은 거는 장착이 많이 돼 있는데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로 한 차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물론 없진 않겠죠. 예, 근데 그 출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500마력, 600마력대 차들이 아니라 한 250에서 한 300마력 사이? 예, 그 정도 차들이 제일 많고 랜서 에볼루션 같은 경우도 280마력짜리 차인데 아마 320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나왔던 차 자체가. 예. 그래서 출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니셜 D에는 자동차 만화들 중에 그 도요타와 혼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마스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또 차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닛산의 그 스카이라인 GTR이랑 미쓰비시의 그 랜서 에볼루션인데 이 차들은 전부 다 이제 4륜구동을 갖고 있죠. 스포츠 4륜구동을 갖고 있는데 GTR 같은 경우에는 반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처로운 게 뭐냐면은 악당들이 다 이 차를 타요. 뭐 불량배 아니면 이미지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죄다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을 타고 나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죠. 이 만화에서는 그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차인 그 A86이나 그 다음에 다카시 형제가 타는 RX7 같은 경우도 F8 레이아웃, 그러니까 후륜구동을 가진 정통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반면 4륜구동 스포츠카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안 좋아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은 중반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타쿠미의 아버지인 분타가 이제 임프레자를 딱 타고 나오는데 또 임프레자는 또 죽여줘. 예. 임프레자는 GTR이나 랜서 에볼루션보다 한참 위에 있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어떤 그 지역색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는 나고야, 닛산은 뭐 요코하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임프레자를 만드는 스바루의 큰 공장이 군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군마고 이 군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니셜 D 캐릭터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이제 여기에다가 군마 스바루라는 거를 대입을 시키면서 임프레자를 타는 분타가 이 모든 사람들이 잡아야 될 가장 어떤 그 목표점 같은 그 부분을 딱 이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임프레자의 또 라이벌이 랜서 에볼루션이거든. 그 랜서 에볼루션 나쁘게 그릴 수밖에 없죠. 예. 군마가 스바루인데 미쓰비시는 저쪽 다른 동네거든요. 네, 주인공 차량으로 예. A86이라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자, A86이라는 건 형식명이고 원래 정식 명칭은 그 도요타 코롤라예요. 코롤라의 뭐 GT 스프린트, 그다음에 트레노 레빈 뭐 이렇게 나눠지는 모델들인데 이 차가 사실은 여자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차거든요. 여성들을 위한 소형 스포츠 쿠페로 개발이 된 차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분타, 타쿠미 아버지 세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80년대
초중반에는 이 차를 갖고 하는 또 레이스가 있었거든요. 원메이크 레이스도 있었고 1600cc N2 클래스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차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평범한 차, 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86은 드라이버를 키우는 차다. 내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차지만 누군가가 애정을 갖고 있는 차가 지금 나오는 어떤 고출력의 차들을 하나 둘씩 깨 나가는 그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이 차를 저는 이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럼 86도 예. 저렴한 차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A86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보다는 서킷 레이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토요타에서도 뭐 레이스 버전이나 레이스 엔진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드리프트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A86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드리프트 킹 스차 게이츠잖아요. 스차 게이츠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A86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운전을 배우던 시절에 그 차만큼 싼 차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되게 구하기 쉽고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도 파츠도 있고 이래서 그 차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제 개인 경험담인데 그 이니셜 D에 나오는 그 타쿠미의 그 최종 버전 차랑 똑같이 세팅한 차를 가지고 제가 드리프트를 배웠었어요. 히로시마에 가서 12,000rpm 돌리는 그 오밸브 엔진이 들어간 그 차였는데 운전이 정말 힘들어요. 8,500 밑에서는 얘가 힘을 못 써요. RPM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얘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토크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회전을 돌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누가 8,500rpm까지 마음 놓고 쓰겠냐고. 일반인들은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만화에서는 뭐 드라이버를 키우는 차 뭐 이렇게 사실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루기 어려운 차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테크닉은 향상이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드리프트를 배울 때 실비아도 같이 탔었거든요. 실비아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더라고요. 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만화의 어떤 허구성 때문에 그 좀 포장이 된 부분이 좀 많죠. 자, 이니셜 D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만화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주제로 했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심리 묘사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니셜 보면서 이제 가장 공감이 많이 되고 가장 짠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타쿠미가 초반에 막 여기저기 배틀을 돌아다니다가 엔진이 뻗는 상황이 한번 오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견인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차를 싣고 가는데 그 타쿠미가 조수석에서 이렇게 그 차를 보면서 차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동차 마니아라면은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니셜 D도 만화일 뿐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재미를 위해서 가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문제점들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만화는 만화일 뿐 실제 생활에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니셜 D 보면 예. 그 고객길, 예. 공공도로에서만 예. 배틀을 하는데 예.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불법이지 전부 다. 예. 예. 그 원래는 이제 서킷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킷을 가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또 뭐 고객길에서 그냥 뭐 차를 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뭐 큰 넓은 문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거는 나만 조심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진짜 재수없게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니셜 D에 보면은 료스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서킷은 제한된 조건, 모두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흥미를 못 느끼고 변수가 많은 고객길에 자기는 더 흥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몰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골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멀리까지 차 끌고 가느니 동네에서 노는 게 편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료스케는 그래도 그 극 중에서는 예. 그 금수저. 의사 가문으로 나오고 예. 굉장히 금수저인데 예. 결국 그 친구도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워키토키 하나로 예. 이제 그 공공도로에서 예. 그렇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어쨌든
차라는 걸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뒷산으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서킷으로 가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준비들이 많잖아요.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그리고 걔 요스케 의대생이야. 공부해야지. 예. 천재인데. 예.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리얼리티를 그러면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커요. 예.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작가가 서킷을 모른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테크닉 자체가 서킷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킷을 모르고서는 저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전문 레이서들한테 이제 감수도 받았고, 뭐 서킷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배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죠. 이니셜 D의 게임을 보면요, 게임 모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리젠드 오브 스트리트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공도의 제왕, 이런 얘기거든요. 공도 전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예 서킷보다는 일반 도로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가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이니셜 D를 국내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국산 차 중에 어떤 차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 이니셜 D에서 모티프를 갖고 와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근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었던 차가 엘란트라였거든요. 엘란트라. 네, 전륜. 엘란트라를 가지고 뭐 남산도 달리고 서킷도 가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 남산을 달리는 국내 만화도 있었어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 좀 마이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르망도 나오고 엘란트라도 나오고 엑셀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꼽았던 주인공 차는 구형 아반떼였었어요. 구아방 2세대죠. 엘란트라 다음에 J2 드라이빙 코드나 아니면 남산을 배경으로 했던 그 만화들이 나왔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젠쿱도 나오기 전이었고 뭐 G70 같은 차는 뭐 전혀 없을 때. 지금 차들은 사실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 차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GTR이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해줘. 자동차 매니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엔 더 많았죠. 이니셜 D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다양한 차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차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나는 이 차다 하면은 딱 그 차만 딱 꽂혀서 가거든요. 타쿠미 같은 경우도 계속 A86을 고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카하시 형제도 보면은 계속 로터리만 타잖아요. 다른 더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D1 그랑프리를 보면은 160마력짜리 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500마력짜리 차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같이 배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도 알아요. 160마력짜리 가지고 경기를 하면은 500마력짜리 차랑 붙으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이 대회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A86이 아직도 D1에서 많이 타고 그 선수층들 자체가 좀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젠쿱 정도가 좀 가격도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고 부품도 많고 부담 없이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문하기에는 제일 좋은 차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뭐? 오늘 뭐 얘기하신 것 중에 예. 흑수전이, 예. 카푸원이 예. 뭐 말씀하셨는데 또 욕 겁나 먹을 거 아니야. 또 내가 아니, 하면 아까 시골비야 뭐. 본인도 뭐 어떠한 예. 흑수저 카푸어의 삶을 살았다고 하셨는데 예. 뭐 어떤 삶이셨길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흑수저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정비학교 다닐 때 실비아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그 정비학교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서울역 앞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화장실에 가면은 장기 매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거기 전화를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난 콩팥 생각했는데 암구가 그때 또 인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시세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8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실비아는 얼마였는데? 실비아는 그때 한 1,500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두 개 있는 거 물어보면은 그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근데 그 피치 못하게 진짜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두 개 있어야 될 장기 중에 하나가 없으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예. 당시에 그 안구를 팔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행스러운 거네요. 그럼요.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안구를 팔았으면은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작았을 거예요. 자동차 쪽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더 힘들었을 거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지금 한쪽 눈이 애꾸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자칼이라는 활동명을 쓰고 계신데 네. 자칼은 왠지 애꾸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자칼 또 그렇네.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뭐 아, 지금은 흑수저긴 해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좀 어떠한 뭐 타고 싶은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없으신 거고. 지금은 타고 싶은 차는 생각해 놓은 차, 내 평생의 드림카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데, 그건 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는 그냥 옛날에는 뭐 문 두 짝에 뭐 출력은 한 600마력 돼야 되고 막 이런 차들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 주제에 맞는 조그만데 빠릿빠릿하고 잘 움직이는 차, 아니면 뭐 경량 로드스터 이런 차들을 갖고 싶어요. 네.